안녕하세요. 아랑 좋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즐거운 어쩌다 제주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24% 부족한 남자 광희예요. 네, 두 사람한테 묻어가고 싶은 남자 허피디입니다. 오늘 멘트들 많이 준비했네. 아, 준비 안 했어요. 기본이죠? 이건 쿡 찌르면 나오죠 이제. 가운데 앉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눈부시고 좋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 안쪽에 태양권을 앉았을 좀 때보다 견뎌내야 돼요. 더 눈이 그렇죠, 부시다. 그렇죠. 되게 그렇습니다. 눈부십니다. 알고 있어. 우리 항상 그렇잖아요. 가운데 앉은 네. 사람이 주제 정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오늘 그래서 방송 주제가 뭔가요? 오늘 방송의 주제는 네. 워라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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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일과 삶과 기쁨과 즐거움을 어떻게 균형을 이루면서 잘 살아갈 것인가. 그 요즘 세상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일과 가정의 양립. 네, 가정. 가정이 있으시고 그렇지. 있지. 가정도 원 우리가 가정이 삶이니까. 있긴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일과 독립된 자기 저녁 그치, 시간 있는 삶 그런. 자기의 인생을. 네. 본인은 좀 잘 지키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식. 네, 잘 살아가고 있어요. 이 악물고 어머니 좀 떼시죠. 힘들구나 사는 게. 이 주제를 이제 오늘 제가 정했는데 왜 이 주제를 가지고 왔냐면 우리 지난 일요일 날 이제 삼성그룹에 이건희 회장님이 별세를 그렇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기신 편지가 굉장히 지금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자기 인생을 꾸려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큰 질문거리를 던져주시고 가셨는데 그거를 보고 오늘 주제를 이거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다들 어떻게 잘 살고 계신지. 그렇죠. 일단 뭐 이건희 회장님 말씀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정말 우리나라에서 역사 뭐 재계 그렇죠. 역사에서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분이시죠. 그렇죠. 절대 빼놓을 수 없죠 정말. 네. 네. 뭐 이병철 회장님이 물론 뭐 삼성을 이제 설립을 하셨지만은 네. 뭐 이제 오늘날의 삼성을 그렇죠. 만드신 건 이건희 회장님이시죠. 참 대단하죠 사실. 음.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냈다는 거는. 광희 씨 삼성 하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삼성이요? 딱 삼성 하면은 생각나는 딱 한 가지. 만약에 상품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 된다. 일단 뭐 좀 포괄적인데 가전 제품이 먼저 떠오르는데 TV. 가전제품. 옛날에 TV? 금성. 음. 옛날에 삼성이 아마 금성이지 않았나요? 아니 삼성이랑 금성은 완전 다르고 금성은 야. LG의 정신 차리라. 모체입니다. LG. 아니 아무리 나이가 어리기로서니 아닌가? 나 잘못 알고 있었네 그럼. LG예요. LG. LG의 모태가 금성이었구나. 맞아요. 네, 그건 정확하진 않고 저도 잘 몰랐는데 또 이렇게 이제 PD님한테 또 하나 배우네요. 네. 삼성하면 뭘까요? 반도체, 그렇지, 핸드폰이지. 반도체. 핸드폰이지. 우리나라 반도체가 이제 세계 1위로 이렇게 도약할 수 있었던 계기가 이건희 회장님 때문에 그러잖아요. 아하. 네. 공교롭게도 저도 한때 삼성그룹에서 한 저는 1년간 일을 일을 했어요? 했었죠. 아, 그러셨구나. 어떤 그때는 어떤 일을 네? 어떤 일을 하셨었죠? 그때도 통역사로 있었는데 1년 계약으로 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원래 삼성그룹은 워낙에 이제 해외 지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통역직도 많이 뽑아요. 근데 단기간으로 많이들 뽑아서 1년 잠깐 일을 했었죠. 저는 그랬구나. 삼성 전기. 매력적이네요. 그래 진짜 뭐 너무 까도 매력이 왜냐면 막 요즘에 나오시네. 그 봉준호 감독님이랑 곁에서 그 통역해 주신 분 되게 샤론 첸. 샤론 첸. 체 엄청 이슈됐잖아요. 그분은 뭔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진짜로. 그때 일할 때 왠지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아니었어. 나는 아닌가요? 빌빌댔어. 아닌 걸로. 아닌 걸로. 나는 아닌 빌빌 걸로. 겨우 아닌 걸로? 1년 겨우 버텼어.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이젠 우리 말할 이제 수 있다? 반도체 이야기를 이제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원래 한국 반도체라는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아. 그 옛날에 이제 광희 씨도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영미 씨도 태어나기 전에. 아 진짜? 예, 한국 반도체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혹시 PD님도 태어나기 전에 저는 뭐 이제 연식이 좀 됐으니까 그 무렵인가요? 73년이거든요. 태어나기 아유, 전이잖아. 태어나기 한참 전인데. 그러니까 그 저는 뭐 아직 아빠의 아빠 쪽에 어딘가에서 아빠 쪽에 아빠 있었던 쪽에 때. 계실 때네. 그렇죠. 아, 네. 아버지가 건장하셨을 때. 네네. 그치. 아, 네, 그렇군요. 73년도에 이제 이건희 회장님이 이병철 이제 전 회장님한테 이제 아버님한테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산업을 키우고 싶다. 그러니까 한국 반도체를 인수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그 당시에 이병철 회장님은 반대를 했대요. 아직 우리나라는 그럴 만한 이제 그게 안 된다, 상태가 아니다. 인수를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건희 회장님은 밀어붙인 거예요. 아 역시 사업가 기질이 그때부터도 그렇지. 네. 나타나셨구나. 그래서 74년도에 한국반도체를 인수를 하고 삼성 반도체 하면 세계 최고로 이렇게 이제 키울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의 정말 열정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980년대에 네. 여기 제주도에서 이제 정경련 이제 협회 모임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또 이건희 회장님이 발언한 또 사항이 있어요. 어떤 얘기를 했죠? 나는 지금 반도체에 미쳐 있다. 그 미쳐요. 이후로 정말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그렇게 많이 성장하게 된 거잖아요. 비약적으로 성장했죠. 진짜 근데 오늘 대단하네. 조사 많이 해오셨는데? 그렇죠. 여기 많이 써 있잖아요. 어우 빼곡한데요?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건희 회장님 이제 고인을 이렇게 뭐 말씀을 이제 그 대화를 이제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찾아보게 되고 또 그렇죠. 제가 또 평소에 또 존경하시던 또 존경하던 분이라서 그렇죠. 정말 대단하시고 일단 뭐 약간 늦지만 그래도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아무튼 우리나라 경제에 네. 되게 이바지해 주신 부분 네,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감사드립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되게 편리하게 사는 거 그런 부분에도 되게 영향을 끼치신 분이니까 맞아요, 우리,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일단 워라벨인데 솔직히 그 고 이건희 회장님은 워라벨하고는 전혀 이제 그치. 그냥 워죠. 그죠? 그냥 워. 그냥 전쟁처럼 일하셨겠죠. 일상 자체가 일생 자체가 전부 다 워이셨어요. 그치.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지. 근데 이제 그분이 어떤 그 편지를 남기셨죠? 혹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내용을 쭉 읽어드리면 참 좋겠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이제 본인이 늦게 이제 암을 얻으셨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이때까지 살아온 과정들을 돌이켜보면서 아직 젊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었어요. 뭐 건강을 지켜라. 건강을 지켜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줘라. 그리고 뭐 부명예 권력 이런 거 다 좋지만 내가 지금 병을 얻어서 이 자리에 와 보니 다 부질없는 것들이더라. 그 시간에 주옥 같은 말이죠. 그 시간에 다 너를 아끼고 가족을 사랑하고 뭐 그렇게 이제 자신의 인생을 돌봐보면서 가꿔주면서 살아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미 너무나 많은 걸 읽으시고 대한민국 대표 그룹의 수장이신 그런 분이 그런 얘기를 이렇게 쭉 써 내려오신 걸 보니까 조금 뭐라 그래야 될까? 더 가슴에 와닿는다고 저도 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걸 다 이뤄 보신 분이기 때문에 또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그렇지. 사실 내용은 어떤 자기계발서나 이런 데 많이 나오는 맞아요. 내용이긴 하거든요. 근데 정말 어떤 정점에 서셨던 분이 그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남겨준 메시지가 어떤 치열하게 살아라 또는 이렇게 되기 위해선 이래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말씀해주신 내용이니까 더 뭔가 좀 마음에 와닿네요, 진짜. 맞아. 워라벨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워크, 일과 그리고 우리 삶의 밸런스를 맞추자 그런 맞아요. 뜻인데 뭐 그런 이제 유지를 받들어서 또 우리도 또 그렇게 열심히 또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만 열심히 하지 말고. 그렇죠. 예. 네, 그래가지고 오늘 저희 오전에 이제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 우리 유연근무제로 가자. 좀 탄력적으로. 광희씨 대표님께서 네, 저희 대표님께서. 예. 네, 좋은 회사인데.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영상 녹화되고 있죠? 네, 증거로 남겨야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말씀을 직접 해주시죠. 직원들의 워라벨을 위해서 어떤 되게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파이팅 있게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는요. 저는 유연근무제가 상당히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럼요. 저희는 이제 IT 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컨텐츠를 또 생산하는 또 일도 하기도 하다 보니까 맞죠. 네. 창의적인 항상 발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서로 이제 존중도 있어야 되고 항상 그쵸. 이제 뭐 아이디어가 이제 샘솟아야 되는 뭐 말이 좀 길어지네. 포장해 보세요.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꾸며내려면 그렇게 말이 아니, 길어져. 포장 얼마든지 해서 까고 또 깔 테니까. 아니 뜻하지 않은 그런 발언을 하길래. 근데 좋죠.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를 조성해 준다는 거는 어떤 말씀하신 것처럼 IT 기업으로서 되게 너무 얼매이고 딱 틀에 갇혀버리면 뭔가 제안하고 아이디어 내는 데 있어서 되게 부담스러워지는데 그런 거 없이 해주니까 그래서 앞으로 유연근무제로 간다는 말씀이죠? 유연근무제 저는 진짜 좋아해요. 좋아하는 거 말고 간다는 말씀이시죠? 정말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는데. 그럼 유연근무제 받고 아까 또 우리 오피디님이 말씀하신 게 카카오 이런 데서는 저기 네네. 닉네임으로 부른다더라.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닉네임을 불러볼까? 그래서 네. 자 어떤 닉네임으로 불러볼까? 그
그거는 좀 더 제가 이게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말 잘해야 돼. 이거는 섣불리 섣불리 뱉었다가 얘기했다가 그치 좀 네. 있으면 멱살 잡힌다. 그러니까 다음 방송 때부터 안 보일 수도 있어. 또 선은 또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자유스러워도. 자,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연근무제라는 게 이제 말이 나와서 그런 얘기인데 이제 워라밸을 주제로 또 하다 보니까 유연근무제를 대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이 유럽 나라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 유럽에 그렇죠. 있는 뭐 덴마크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네, 독일. 예. 그렇죠. 사실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제 OECD 국가에서 이제 평균 노동 시간 근로 시간이 이제 1763시간으로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노동 시간이 1등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2등이에요. 공부 좀 했네. 네, 2등인데 저희 나라가 2068시간을 근무하거든요. 근데 상대 그 말씀하신 유럽의 독일 국가 같은 경우는 35위인데 그 나라 같은 경우는 1363시간을 근무해요. 그러면 그 시간을 우리나라와의 차이를 따지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달을 더 일하는 격인 거예요. 엄청 차이가 많은 거죠. 근데 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대적으로 네. 조금 이제 세대가 저희는 X 세대잖아요. 네. 광희 씨는 Y 세대 정도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소녀 소녀시대. 네. 소녀시대는 우리. 근데 때문에. 저 무슨 세대요? 그 X다면 Y 세대. 예. 요즘에 Y M 세대야? 무슨 요즘은 세대라고? Z 세대. Z세대 아닌가? MG. 아니에요, Y 세대. 아 Y세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 X 세대는 이제 70년대에서 80년대 사이. 그쵸, 그다음에 Y 세대는 80년대 이제 생들. Z 세대는 90년대 이후 뭐 이렇게 요즘에 알고 있어요. 혹시 MG? MZ? 그 MZ 세대라는 말씀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 못 MZ세대는 들어봤어요. 뭔데? 아, 밀레니엄 저- Z세대야? 모르겠어요. 정확하진 않은데 최근 사람들을 통칭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언택트와 관련된 어떤 그런 걸 뉴스에서 봤는데 그런 세대 그 혹시 아나 해서 저도 갑자기 떠올라서 한번 여쭤봤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아니고요. 뜻하지 않은 건 물어보지 마. 네. 우리도 당황해. 이게 재밌어. 이런 게 재밌어.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무슨 네. 얘기하다 이렇게 산으로 갑자기 우리 또 이렇게 Y- 산으로 올라가고. 그러니까. Y세대랑 이제 광희가 Y세대인데 네. 그래서 광희 씨는 Y 세대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 무슨 세대인지 간에 일단 우리가 이 같은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각자만의 워라밸을 지켜나가는 그런 혼자만의 뭐 규칙이나 룰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아 저는 진짜 워라밸을 정말 잘 지켜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일과 양립된 이제 상반된 이제 내 개인 삶을 이제 더 중요하게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일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일. 일만 그 해요? 자체가 그냥 밸런스입니다. 아 그래요. 그럼 본인을 위해서 뭐 따로 시간을 내서 뭘 한다든지. 본인을 위해서 노트북을 가지고 카페 가서 일을 하죠. 일을 됐어. 자기만 좋으면 되는 겨. 그럼 그렇죠. 저게 밸런스. 밸런스가 확실하네. 그렇지. 그러네요. 이제 광희 씨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2018년도쯤 7년도쯤 그때 제가 사회복지사였다고 전에도 한번 얘기를 네네. 드렸는데 그때 저희 과장님이랑 얘기하다가 야근도 많고 뭐 어떤 퇴근에 대한 일이 약간 너무 그런 많지, 것들이 그치? 생기니까 어떻게 얘기하다가 아 좀 뭔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아예 어이없는 소리였죠. 그때는 이런 워라밸이라는 뭐 이런 게 막 얘기가 없었으니까. 그렇죠. 네. 워라밸이란 단어가 뭐 생긴 지가 거의 얼마 3년, 되지 않아요. 2, 3년 얼마 안 됐죠. 안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어떻게 보면 가정이 없어서 조금은 아직은 혼자이기 때문에 자유스러운 부분이 있고 저도 사실은 비슷해요. 일과 삶이 약간 동일시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일에 얼매이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다고 자유 시간에도 또 일을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만들어 가고 있고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은 저는 그렇고 우리 영민 누나는 저는 네. 저는 워라밸까지는 아니고 이 하루의 밸런스를 이게 맞추는 거에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이 단 30분이라도 있어야 돼요. 저가 이제 개인이 성격에서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렇게 막 사람들이랑 만나서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고 모인 것도 좋아하고 하는데 그 시간만큼 저 혼자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기가 너무 쫙 빨려가지고 내가 너무 신나게 나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에 파김치가 되는 거 항상 사람들을 만나고 오면 반드시 혼자서 충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실 사람 네. 만나고 하는 건 에너지가 맞아요. 아무리 즐거워도 네, 사실 네, 소진이 네. 되죠.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또 저는 아이들이랑 산책하는 거 그 시간이 정말로 힐링되는 시간이거든요. 아하. 그냥 동네 그냥 한 바퀴만 산책을 해도 그때는 이제
무슨 뭐 어떤 복잡한 일이 있어도 아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애들이랑 동네만 한 바퀴만 돌아도 그냥 맞아요. 세상 좋아요. 정말로 내가 이때까지 금방 10분 전까지 고민했던 그 문제들이 다 그렇죠. 무슨 소용이 있었나 아무 그런 거 의미 너무 없다는 좋죠. 생각이 들면서 툭 털고 나면 다시 일을 마주했을 때 훨씬 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안정된 마음으로 일을 대할 수 있게 되는 그 것 툭 같아요. 터는 것 자체가 정말 일상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중요해요. 진짜. 맞아요. 말씀하신 거 딱 들어보니까 막 특별한 게 아니어도 이렇게 소소한 행복, 소확행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맞아.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잠시나마 뭔가 잊을 수 있다는 거 되게 좋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좋다고 하잖아요. 멍 때린다는 거. 맞아요. 멍 때리는 때릴 거 수 있으면 진짜 좋아. 최고죠. 어. 이제 때리기도 힘들던데 멍? 그래요? 네. 어. 세상 멍을 안 때리는 스타일이라서 또렷하잖아요. 맨날 멍 때리는 것 같던데 보니까. 이쯤에서 이 제주에서 사는 엄마들, 애기 엄마들을 위해서 제가 진짜 좋은 멍 포인트 하나 알려드리면 진짜로 어. 실용적인 거. 진짜 실용적 멍 포인트가 있어요. 그 제가 아이들이 한참 어렸을 때 한 3살, 5살, 4살, 6살쯤 됐을 때 제주 박물관에 자주 갔었거든요. 제주 박물관은 어떤 박물관이죠? 제주 국립박물관? 제주 예. 국립제주박물관. 네, 국립제주박물관. 거기에 가면은 어린이 올레라고 또 어린이 전용 놀이 공간이나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애들이랑 놀고 제주 박물관 한 바퀴 돌고 나면은 그 어린이 올레 바로 맞은편에 이렇게 초지? 예, 잔디밭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 거기에 이 흔들그네 의자가 있어요. 거기 딱 앉아서 하늘을 보면은 정말 거기가 진짜 제대로 된 멍 포인트예요. 애들은 그냥 잔디밭에 더 뛰어놀게 놔두고 하늘을 엄마는 보면서. 엄마는 애들은 그냥 이렇게 노는데 안전하니까 거기서 좀 떼굴떼굴 굴러도 그렇게 다치지 않아요. 그때는 잠깐 애들한테서 눈을 거두고 거기 앉아서 하늘을 이렇게 쫙 쳐다보고 있으면 진짜 세상 시름이 다 잊어져요. 아하. 응. 아빠들은 하면 안 되나요? 아빠들도 해도 되죠. 그러니까 아빠들이 애들을 데리고 나간다면 아빠들도 거기서 멍 때려 보세요. 그렇죠. 진짜 좋은 멍 포인트예요. 좋다. 근데, 얘기 들어도 딱 좋네요, 뭔가. 광희 씨는 네. 워라밸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나한테 여가 시간이 조금 더 주어진다면 우리가 이제 유연근무제를 실시를 하게 되면은 네. 보통 이제 9시에 출근을 하다가 뭐 내가 좀 일찍 출근하고 싶은 날은 뭐 새벽 3시에 출근해서 안 잔 거 아니야? 여기서 잔 거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시간을 유연하게 하니까 그럼 이틀 밤샘 48시간 근무하면 일주일 놀아도 되냐, 그죠?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아무튼 뭐 약간 그런 시간에 대한 활용을 내 스스로 좀 조율할 수 있다면 뭐 제주에 있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좋아하는 취미 쪽으로 하겠죠. 뭐 캠핑을 간다던가 사진을 찍는다던가 아마 그런 시간을 좀 더 보내고 싶지 않을까. 저는 유럽에 그런 게 너무 좋더라고요. 유럽은 보통 7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 정도에 퇴근을 한대요. 그렇죠. 오후 4시에 퇴근하면 완전 대낮에 퇴근을 하게 맞아. 되죠. 할 게 많죠 그때는. 그래도 그때부터는 뭐 서핑을 즐기기도 하고 여가 정말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이 주어지네. 그거를 매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좋은 삶이에요. 그걸 지금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아, 하기로 저는 한 거니까. 추진합니다. 이제 7시에 출근해. 7시간 뭐야? 6시라도 나오죠 뭐. 그래서 일찍 퇴근. 네. 아니 5시에 좀 깨워주세요. 나 그럼 출근해서 전화해줄까? 전화해서 받고 출근한 다음에 유연근무제가 좋은 게 이제 약간 그 차이가 있어요. 유럽 사람들의 마인드이기도 한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은 회사를 위해서 개인을 조금 희생해도 된다라는 그런 관념하에 살고 그쵸, 있었죠. 그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이건희 회장님이 삼성을 이끌어오면서 80년대, 90년대 그리고 네. 2000년대를 지나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아버님 때, 우리 할아버님 때 맞아. 예, 이런 분들 그런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맞아. 살 수 있었던 그렇죠. 거죠. 물론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잘 가꿔진 세상 속에서 또 이제 한 발을 또 내딛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이제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갖춰졌으니까 우리의 또 삶도 조금 더 돌아보자. 그렇죠. 근데 이제 워라밸을 이제 실시하고 있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희생이 필요하다. 이거보다 반대 개념으로 회사의 희생도 필요하다. 개인의 삶을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그치.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렇대요. 우리나라가 병가를 내기 위해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좀 아파요. 네. 그래서 출근을 못해. 근데 회사에서는 진단서 끊어와라. 그렇죠. 그래야지 처리를 해줄게. 그쵸. 라고 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는데요. 아, 그쵸. 독일 같은 경우도 그냥 저 오늘 감기가 너무 심하게 걸려서 못 나가요. 하면 예 알겠습니다. 거기서 그냥 끝이래요. 아 진짜? 네네. 근데 다만 이제 유연근무제가 근로제가 이 점은 있죠. 책임이 개인의 책임이 좀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 그렇죠. 네. 그렇죠.
아 그런 그렇죠. 부분이 그런 있죠. 것들이 따라줘야. 그렇죠. 네. 예. 아 좋네요. 지금 광희 씨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책임감 가져라. 책임감 가져야 돼. 알겠습니다. 근데 그 되게 아까 유럽의 어떤 선진화된 나라니까 그런 데랑 같이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보니까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중산층의 개념도 우리나라랑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뭐 어떤 개념이다? 뭐 몇 억 이상 또는 뭐 음. 집을 갖고 있냐 막 이런 건데 중산 그 유럽 국가에서는 뭐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게 있냐 또 어떤 문화 활동을 어떻게 하냐 뭐 이런 그런 거를 가지고 중산층을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좀 신선했다. 약간 본인이 탤런트를 뭐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너무 그런 금전적 재산 가치에 따라서만 우리나라는 그걸로 해서 나누는데 그들은 어떻게 삶을 좀 더 윤택하게 또는 예, 그런 기준을 갖고 있더라고요. 아하. 예, 그래서 좀 놀랬어요. 아 저렇게 나뉠 수가 있구나. 뭐. 그러니까 본인 인생을 즐기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죠. 서민이고. 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제가 본 보면은. 내용에서는 그 말이 아. 맞죠. 근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그쵸, 경제 능력을 깔고 그치. 하는 얘기가 아닐까. 그건 맞아요. 맞아요. 사실상 뭐 제가 생각할 때. 악기를 그치. 다룰 수 있는 무언가 그거는 그치. 어느 정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자기의 게 또 뭔가 있겠죠. 여가생활,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야 그게 또 활발하게 할 수 있을 거니까. 그렇죠. 아마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어쩌면 적절한 담겨져 기준인 것 있는, 같기도 예. 하고.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뭔가 뭐 워라벨 그러니까 자기 삶에 자기 이제 직장과 삶에 제일 네. 만족하는 나라가 유럽 나라들 중에서는 1위가 덴마크라고 하더라고요. 덴마크 같은 경우도 지금 방금 영민 씨가 이야기했다시피 소득이 어느 정도 이제 받쳐주고, 그치. 네, 받쳐주고 그리고 이제 뭐 쓰는 비용도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더 이제 만족감으로 그치. 돌아오는 그런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좋게 들려요. 그런 선진 나라의 문화. 물론 우리나라가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런 뭐 노동 시간과 어떤 우리 개인의 어떤 희생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뭐 경제 발전이나 뭐 여러 가지로 또 있었을 거고 다만 이제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또 다행인 건 뭐 주 5일 근무라는 이 것도 상황에서 그렇고.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죠. 저 같은 나이 때도 이제 회사에서 솔직히 눈치를 보면서 이제 사회생활했던 그런 나이 중에 하나예요. 맞아.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부장님이 퇴근 안 하시는데 저 칼퇴해야 어제 그랬. 가방은 다 싸놨는데 가방을 다 어제 싸놨는데. 그랬니? 가방 쌌는데 못 갔어? 가지 마. 그랬는데 장난이죠, 장난. 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눈물 닦아. 내가 손목 잡고 5분 동안 잡고 있었거든. 멍들어가지고 여기가. 근데 우리 세대 때는 그렇게 살았는데 요즘 세대는 또 그렇지 않아요. 짤없어. 네네. 맞아요. 요즘 90년대생들 이제 뭐 책들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90년대생이 온다. 네 맞아요. 읽어보셨죠? 읽어보지 않았어요. 표지는 그런 보셨죠? 내용이었죠. 워낙에 핫해서 그 책이. 90년생이 온다라는 책을 보면은 이제 그 친구들은 그래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도 90년대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도 6시만 땡 되면은 그냥 집에 바로 가요. 그러니까 내가 하던 일도 멈춰놓고 전부 다 정리하고 그냥 바로 퇴근해 버리는 거예요. 참 중간이 없네요. 우리나라 지금 뭔가 저도 그랬어요. 되게 눈치 보면서 일했었던 막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언제 아플지 누가 알아요. 근데 아침에 그렇죠.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안 좋을 때인데 그래서 뭐 전화 드려서 저 좀 너무 안 좋아서 병원 좀 일단 와. 이렇게 돼버리니까 제가 그런 건 아니죠. 여기는 절대 아니고요.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그런 경험이 네.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때가 있고 지금은 90년생들 말씀하신 거 정말 좀 저도 간접적으로 들어봤을 때 그냥 그냥 자기 할 것만 그거라도 잘하면 다행인데 그렇죠. 되게 무책임하게 뭐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던 뭘 하던 막 그렇다고 하니까 그 중간에 접점을 좀 찾으면 물론 개인이 어떤 아니 근데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90년대생들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90년대 친구들 90년대생들이 욕을 하면 안 되죠. 잠깐. 욕하는 거 아니고 사과해. 예, 사과해. 몇몇 너무 무책임한 경우들도 있다. 그런 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그거는 뭐 90년대 뭐 Z세대 뭐 그 한정적이어서 할 건 아니죠. 어느 세대에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자기 자신의 책임을 다 하고 그냥 퇴근 시간 되면 정확히 땡 하고 퇴근하고 본인의 그렇죠. 삶을 누가 할 말 즐기고. 없죠. 그건 자기 그렇지. 할 거 잘하고. 주말에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뭐 과장님한테 문자 와가지고 서류 어떻게 됐어? 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많이 받아보셨죠? 저한테 말고. 있죠. 예, 많이 있었죠.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요즘 세대들은 그런 것들을 허용을 못 하죠. 그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원하는 우리 세대가 오히려 꼰대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지. 그렇죠. 나 사실 때는 말이야. 세대가 다른 것뿐인데 또 네. 그렇게 되는 게 자연스럽고. 맞아요. 근데 어느 세대나 자기 할 일은 책임지고 잘 하되 자기의 의견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필요한 자기가 막 필요하죠. 너무 힘들고 너무 싫은데 우리 때는 그걸 막 눈치 봐서 얘기를 못했다면 너무 힘들었어. 오히려 지금 세대들이 그걸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난 그만큼 멋있다고 생각해. 자기 자신을 아끼고 먼저 자기 자신을 먼저 아끼는 거에서 저 출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용기가 있고 근데 이제 그쵸. 조금 만약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본인을 아끼는 만큼 다른 사람들도 배려를 해주는 것도 함께 가지고 있다면 어느 세대를 떠나서든지 그런 그랬으면 생각이 좋겠어요. 조금 더 깊어지면은 꼰대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미안. 아직 둘의 차이가 그런 거죠. 저번 방송에서 꼰대라고 말씀하시던데. 아닌데. 또 손절하는 거야? 근데 오늘 그 딱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책임감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 두 번 얘기 듣다 보니까 책임감이 따라야 어떤 그런 자유도 누릴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그치 들고. 당연하죠. 그렇죠. 네, 생각 이상으로 오늘 방송이 너무 아름다운 쪽으로 되게 그렇게 가네. 교육적이니까 네. 너무 웃음기 쏙 빼고. 네. 웃음기 쏙 빼고 약간 이런 방송도 필요해. 놀자판일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네 오늘. 이런 방송도 필요해요. 그렇죠. 때로는 뭐. 네. 네. 또 이건희 회장님도 또 별세를 하셨고. 그렇죠. 서두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약간 네. 분위기가 조금 그렇게 잡혔던 것 같고. 일단 그 요즘에 또 이슈들이 있잖아요. 음. 지금 방금 우리가 이제 워라벨을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네. 네 워라벨하고는 또 정말 동떨어진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비되는. 요즘에 네. 또 뉴스에도 많이 또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방송 마무리는 저희가 이 릴레이에 동참을 하고자 이렇게 피켓을 한번 만들어 왔습니다. 저희가 항상 솔직히 택배하면은 언제 오나 맨날 기다리기만 하잖아. 그렇죠.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 살다 보니까 택배가 좀 늦게 오죠. 맞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좀 익숙해져 있는데 육지의 수도권이나 그런 분들은 다음 날 바로 안 오면은 정말 바로 전화해서 막 클레임을 걸고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택배 문화가 이길 배송, 당일 배송 그러게 생겼어. 이런 것들이 생겼어. 근데 그거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좋죠. 좋은데 직접 이 배송 일을 하시는 택배 기사님들은 너무나도 과로에 쓰러지고 그렇게 요즘에 사망자도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네. 저희 아랑좋을 사람들도 제주도의 택배 기사님들 또 육지의 택배 기사님들 늦어도 괜찮아 릴레이에 동참하겠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네, 늦어도 동참합니다. 괜찮아요. 늦어도 괜찮아요. 택배 조심히 기사님들 오세요. 힘내세요. 천천히 오셔도 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이제 좀 클레임 같은 거 걸지 말란 말이야. 전화하지 마라. 저 택배를 시키질 않아요. 얘기를 너무 안 돼요. 길게 했어. 기억이 안 나. 그 앞으로 뭐냐 마무리 멘트 이렇게 좀 들어. 스케치북 하나 우리 사요. 마무리 할 때쯤에 이렇게 들고 있어.